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요즘 경력 면접들 많이 준비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 경력 면접, 첫 번째로 멘탈 관리. 면접 볼 때 멘탈이 거의 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 그리고 필승 전략,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이직할 계획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지금 당장 뭐 이직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신입 면접들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필승 전략으로 6가지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접 준비인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경력 면접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다양한 계층, 대리도 경력 면접 보고, 뭐 과장도 그렇고, 부장도 그렇고, 사실 임원들도 면접 보죠. 다른 회사로 옮겨가면서. 근데 이 면접 준비를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굉장히 크게 착각하는 상황이 어떤 건가 하면, 그 경력자들은 이제 면접을 뭐 따로 어떤 시뮬레이션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굉장히 착각이에요. 시뮬레이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면접 준비의 그 시뮬레이션인데요. 어떤 걸 시뮬레이션 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저는 평소에는 말을 잘하는데 그 면접만 가면 그렇게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떨고 또 이렇게 말을 버벅대고 아니면은 굉장히 초점 없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게 문제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인은 뭔가 하면 시뮬레이션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연습하면 떨리지 않고, 연습하면 버벅대지 않고 연습하면 실수가 아무래도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은 어떤 건가 하면, 일단 예상 문제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경력 면접의 어떤 그 면접 예상 문제는 너무나도 이렇게 딱 답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상을 빗나가는 질문들은 거의 없죠. 그런 건 이제 임기응변식으로 얘기해도 되는 거고, 실제로 반드시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실제로 본인이 준비를 해서 시뮬레이션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건가 하면, 뭐 이직사유 가장 크게 있죠. 왜 직장 옮기려고 하느냐, 이게 가장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그 본인 직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 내가 뭐 인사하든지, 내가 마케팅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뭐 영업을 하든지, 회계를 하든지, 본인이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난 이런 일을 해왔고, 이런 게 강점이고, 이런 이제 직무에 관련된 일,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역량도 마찬가지로 이 회사에 오면 내가 지금 했던 이런 일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런 것까지 커버할 수가 있다. 라는 거는, 그건 뭐 당연히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 면접관들의 이제 관심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소개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이렇게 해서 너무 당연히 나오는 이제 이직 사유부터 시작해서 너무 당연히 이제 그 질문거리가 될 거를 쭉 정리를 하세요. 쭉 정리를 하셔서 실제로 이렇게 유튜버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카메라 세워놓고, 이제 카메라 없으면 핸드폰도 요새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앞에다 이제 세워놓고 실제로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면접관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몇 번? 10번. 10번은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경력 면접 보면서 뭘 10번씩이나 그런 시뮬레이션 애도 아니고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반복해서 해보는 거하고 안 해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그 사람이 유능해 보이나 아니면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나, 그 차이를 엄청나게 간극을 보여줄 수 있어요. 동일한 사람인데 연습을 하고 안 하고가.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시나 하면, 실제로 이제 그 카메라로 시뮬레이션 자기 영상 찍어서 보면서 그걸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랑도 굉장히 영상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뮬레이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압박 질문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예상해서 이제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리 5년 차인데 왜 직장 옮겨요? 진급 자신 없어요? 진급 안 됐어요? 누락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 면접. 경력 사원들 같은 경우 압박 면접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성, 그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내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짧은 시간에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압박 질문을 굉장히 자주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미 경력 사원들은 그게 압박 질문인 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압박 면접 이런 거 들어올 거야. 그럼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커버할 수 있어요? 이 경력 갖고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질문을 했으면 나는 뭐라고 답변할 건가? 이거를
연습을 하는 거하고 실제로 거기 가서 이제 뭐 그냥 질문 들어와 봐, 들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대답하는 거하고 퀄리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그 면접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를 자기 영상을 보잖아요. 그럴 때 체크해 보셔야 될 거는 일단 나의 시선 처리가 안정적으로 되고 있나. 그러니까 나의 시선 처리가 지금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만약 유튜버들 같은 경우 이제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일부러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앞에 이렇게 왼쪽에 한 명, 가운데 한 명, 오른쪽에 한 명 이렇게 지금 면접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를 포인트를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쳐다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내 시선 처리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잘 쳐다보면서 얘기하고 있나? 그리고 허리는 반듯하게 펴고 어깨도 펴고 있나? 이제 이런 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머리 만지거나, 뭐 코 만지거나, 뭐 다리 떨거나,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눈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좌우로 이렇게 막 굴리거나, 아니면 표정이 어둡지 않은가? 이런 것도 보셔야 되는 거죠. 아, 내 표정 밝은가? 웃는 얼굴인가? 여유 있는 표정인가? 이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찍었을 때 굉장히 긴장하고 여유 있는 표정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긴장하고 있네. 내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더 여유 있는 표정을 하도록 본인이 스스로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영상에 비해서 두 번째 영상이 표정이 훨씬 더 밝아졌나?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는 거고, 목소리 톤이 경쾌하고 안정적인지, 목소리가 너무 빠르지 않은지, 맨 처음에 영상 이제 켜놓으시면 카메라 보고 나 혼자 연습하는 건데도 떠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래도 이게 몇 번 하다 보면 그 목소리의 떨림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져요. 그게 시뮬레이션의 정말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면접 준비는 예상 문제를 자기가 미리 연습을 해서 영상으로 계속 찍으면서 체크포인트 체크하면서 그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이직 회사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 회사에 상품이 있다. 그 회사에 매장이 뭐 이런 로드샵 매장이 있다. 아니면 어떤 브랜드들이 있다. 그 회사에. 그리고 또 신문에 그 회사 관련된 어떤 기사가 나 있는지 최소한 뭐 한두 달 것까지 다 챙겨가지고 보시고, 그리고 경쟁사에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경쟁사의 기사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숙지를 해서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고 내가 관심이 많고 이 회사 정말 들어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까지 이 회사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많습니다. 라는 걸 어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면접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많아서 면접을 되게 많이 본 케이스인데, 보면은 경력직 면접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정말 브랜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들어와요. 홈페이지도 한번 안 보고 그냥 면접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탈락이죠. 근데 참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지. 그건 스스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들어올 거면 면접을 보지 말지. 차비 쓰고 뭐 와서 시간 낭비하고 막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저렇게 준비가 안 돼서 면접을 보러 왔을까? 스스로에 대해서도 참 이렇게 자부심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면접관들은.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굉장히 재밌는 거는, 기억 아직도 나는 게 어떤 면접자가 이제 경력 이직 면접자가 들어왔는데, 그분은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직장에 있는 상태에서 경력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막 여기저기 면접을 어마어마하게 보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브랜드를 헷갈린 거 있죠. 이제 우리 회사에 와서 딴 브랜드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한 데다가 이게 잘 되게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예 준비를, 이게 제가 아직까지는 브랜드에서 잘 모릅니다. 들어와서 열심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직원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친구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결국에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직하려는 회사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해서 그것도 가능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그 시뮬레이션 거기에 같이 넣어서 뭐 이 회사에 지금 이런 상품과 이런 거 있는 걸로 아는데 저의 어떤 그런 직무와 연관돼서 이런 건 이렇게 맨 처음에 이제 소비자의 어떤 그런 시선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회사에 이제 입사하게 된다면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식의 어떤 적극성을 보여주는 거 굉장히 면접관들한테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션을 다 하고 나면 목소리를 떨거나 아니면 얘기를 굉장히 두서없이 한다거나, 그리고 막 그 시선을 어디다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막 실수하는 이런 거는 엄청나게 고쳐질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찍어 보시고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첫 번째 지금 면접 준비 시뮬레이션 중요성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직회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요. 답변을 잘 못했을 경우 그냥 바로 거기서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게 지금 그 면접 멘탈 관리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말씀드리면 어떤 거, 아까 그 말씀드린 직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를 잘못 얘기한 거예요. 막 딴 브랜드에 대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조사했는데 이 브랜드가 있다. 뭐 명동에.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직접 뭐 체험해보고 막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딱 세웠어요. 면접관 중에 한 명이 저기 죄송한데요. 거기 저희 회사 브랜드 아니고요.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그래갖고 정말 참 저 사람 참 당황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면접관들이 그걸 가지고 저 사람 땡 아웃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절대로. 그냥 실수했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건 실수를 했더라도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첫 번째 질문 이제 실수한 거 잊어버리고 다음 질문 막 열심히 대답하고 막 열정적으로 하고 잘 준비한 거 잘 얘기하고 이러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친구는 그 첫 번째 그 실수한 거에 너무 당황한 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 들어가고 세 번째 질문 들어갔을 때도 그 첫 번째의 그 완전 멘탈 붕괴 사건이 터진 게 아직 수습이 안 된 거죠. 이게 완전 이게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도 버벅대고 세 번째 질문도 버벅대고 그러니까 결국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헷갈려서 떨어진 게 아니라 남의 회사 브랜드를 헷갈려서 떨어진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들에 다 대답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면접 가셨을 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 실수했어. 그래도 괜찮아. 이거 대답 못했어도 괜찮아.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런 거 잘하면 돼. 아니면 중간 거 못했더라도 맨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야구 선수가 타석에 섰을 때 딱 스트레이크 막 헛스윙 딱 한 번 했다고 그래서 막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영향을 받으면 홈런 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기회는 있는 건데. 그래서 답변을 잘 못했더라도 그냥 잊어버리자. 그냥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질문에 대답을 잘하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리부터 딱 내 멘탈을 챙겨가지고 들어가시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뭔가 하면요. 그 신입 직원들한테 좀 어려운 걸 수 있는데 이제 경력직 정도 됐으면 경력직은 뭔가 이제 사람을 많이 대해봤구나. 그러니까 사람 유대관계가 좋구나. 그리고 이제 사람이 여유가 있구나. 실력이 있으면 여유 있어 보이니까.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실제로 면접관을 내가 잘 아는 선배, 내가 잘 아는 내가 좋아하는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스스로 최면을 걸어야 돼요. 그렇게 최면을 걸고 들어가면서부터 굉장히 이렇게 반갑고 존경하는 분을 만난 듯한 그런 기분과 느낌으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그런 눈빛, 그런 미소를 가지고 대답을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이거 굉장히 꿀팁인데요. 그런 마음을 먹고 들어가면 표정이 달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뮬레이션에도 그렇게 하고 한번 준비를 해보시고요. 실제로 들어가서 이제 표정이 탁 굳어 경직돼 있으면 저 사람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대인 관계 자체가 저 사람은 이제 굉장히 경직돼 있다 아니면 어떤 긴장한 상황에 대해서 잘 이렇게 대응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돼요. 면접관들은. 그래서 경력사원의 경우는 사람을 여유있게 대한다는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야지 뭐 비즈니스 거래처랑도 그렇게 할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긴장하지 않게 보이는 거 마치 거래처를 만난 듯 아니면 마치 존경하는 선배를 만난 듯한 원래 우리는 잘 알아. 친해. 난 당신한테 호감이 있어. 이런 어떤 기분으로 자기 최면을 막 걸고 들어가서 그들한테 눈빛을 던지는 거. 표정 관리를 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뭔가 하면 꼬투리를 잡히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꼬투리 잡히는 거는 이제 시집사원들한테는 잘 안 그러는데 경력사원들 같은 경우는 그들의 안에 있는 내면적인 어떤 그런 품성을 그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하고 싶어 해요. 면접관들의 심리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꼬투리를 한번 잡아봐야지 라고 이제 별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면접관들이 뭐 성격이 까칠해서가 아니라 그게 다 이제 면접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꼬투리 잡히지 않는 방법. 첫 번째 뭔가 하면 모르는 걸 아는 척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서 질문이 들어갔을 때 마치 아는 것처럼 대답하다가는 면접관들이 이미 알아요. 아,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구나. 너 잘 걸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 아,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뭐 거기에 대해서 따로 제가 이제 공부해서 아니면 조사해서 지금 면접관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아주 유들유들하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면은 이제 꼬투리가 안 잡히는데 막 이제 어설프게 아는 척했다가 꼬투리 잡히면 이제 아주 그냥 거의 시궁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압박 면접. 막 계속 이제 막 시비 걸듯이 막 이렇게 틱틱거리면서 얘기하는 거. 그거 일부러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유, 이 경력과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캐파가 그게 아닌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얼굴, 이게 압박 면접인 줄 알면서도 얼굴 이렇게 벌게지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안에 있는 마음을 속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포커페이스도 능력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도 정말 이렇게 막 여유 있게 정말 잘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그런 태도를 보이려면 미리 연습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막 대답해 이제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막 어떻게 할까? 저렇게 했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제 압박 면접 질문들, 사례들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이제 쭉 조사해 보셔가지고 나한테 이제 해당되는 거 이런 거 이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이런 질문 들어왔으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웃으면서 여유 있게 얘기해 줄까? 이런 거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경력 면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면접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하셔야 될 거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퇴직 사유. 퇴직 사유에 대해서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그게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 많은가 하면요. 왜 퇴직하셨습니까? 왜 이직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뭐, 직장 상사랑 너무 안 맞아요. 라든지, 뭐, 그 회사는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사세가 기울어서 지금 비전이 없다는 운동, 이렇게 굉장히 전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면접 점수에 하등에 도움 안 됩니다. 절대로. 진짜로 들어와서 그 자기 직장 상사 욕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정말 진짜 얘기해주고 싶어요. 인생 선배로서 어디 면접 가서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럴 수도 또 없잖아요. 어쨌든 퇴직 사유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회사에서 그 회사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 회사는 이런 내가 이제 평소에 좋아한 이유는 이 지원하는 회사는 이런 강점이 있다. 이런 굉장히 비전이 있고 이래서 그 이제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더 어필할 기회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배우고 싶고 더 내 경력을 더 점프시키기 위해서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직하려고 한다. 정말 입에 발린 소리만 안 하려면 그 회사의 장점을 나만 지금 느끼고 있는 장점을 어필하는 게 너무 그 판에 박히지 않은 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뽑아서 그래서 이직하려고 한다라고 그 이직 사유에 대해서 제일 긍정적으로 공을 들이시고요. 두 번째는 직무 관련돼서 자기 직무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는데 굉장히 짧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참 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프라우드하게 느낀다라고 그런 이미지를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내 일에 대해서 난 이런 거 잘했고, 이런 이제 놀라운 실적이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이라도 예쁘게 포장하는 거. 이런 거 되게 그 상품 값어치가 이렇게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딱 이력서 보면 이 사람의 지금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이미 알아요, 면접관들이. 그런데 그거를 좀 더 열정적으로. 내가 내 일을 굉장히 사랑하고 이 일에 대해서 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어필하는 거. 이게 점수를 딸 수 있는 면접관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6가지 경력 면접, 이직 면접, 멘탈 관리, 필승 전략에 대해서 6가지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지금 이직 준비하고 계신 분들 면접 가셔서 멘탈 챙기시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직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고맙습니다.